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현대소설 6강 서정인의 강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제목은 강이지만 소설 속에 실제로 강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제목에서의 강은 강처럼 흘러가는 인생의 모습, 삶의 여정을 상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씨와 이씨는 박씨네 하숙생들이다. 셋은 버스를 타고 군아리의 혼인집으로 간다. 박씨는 군대 기피자였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한 처지이다. 그의 곁에는 살찐 젊은 여자가 앉아있다. 그녀는 술집 작부이다. 이들 셋과 여자는 같은 곳에서 하차한다. 밤늦게 혼인집을 다녀온 세 사람은 거나하게 취해버린다. 박씨와 이씨는 낮에 만났던 여인의 술집으로 가고 김씨는 혼자 여인숙에 눕는다. 침구를 가지고 방에 들어온 여인숙 아이를 보며 김씨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다 잠이 든다. 술집에서는 술판이 벌어진다. 술집 여자는 김씨가 늙은 대학생이라는 말에 놀라고 방을 나와 김씨를 찾아 나선다. 밖에는 소리 없이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있다. 그것을 본 여자는 신부가 된 자신을 상상으로 그려본다. 그녀는 김씨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누나처럼 김씨를 편히 누인 뒤 잠자는 김씨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줄거리에서 봤듯이 김씨와 이씨랑 박씨 세 남자가 술집을 찾고 있어요. 어딘가에 가서 돈을 줄 테니 술을 팔라고 말을 하자 여기선 술을 안 파는데요. 이 다음 집에 가보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뭘 파오? 라고 하니까 여긴 여인숙이요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서 이씨와 박씨는 그럼 이 다음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김씨는 난 이 집 손님이 됐으면 좋겠어. 한숨 자고 싶은데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숙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어이없어 하면서 김씨를 놓고 그냥 술집으로 향해요.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익명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익명의 인물 제시가 주는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는 가장 흔한 성씨의 하나로 보편성을 지니며 이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당대 소외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서민 대다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김씨가 여인숙에 들어가자 어떤 소년이 남포를 기둥에 걸고 방을 치웁니다. 그리고 소년이 책 나부랭이를 챙겨가지고 나와요.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본 김씨는 소년의 가슴에 훈장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서 소년에게 너 공부 잘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이 훈장이 김씨로 하여금 소년이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매개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다 소년이 대답해요. 얘 접대도 1등 했어요. 자부심이 담긴 대답이죠. 그러자 김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뻔뻔스럽구나.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에. 이 부분은 냉소적 태도가 담긴 김씨의 내적 독백으로 맥락을 고려하면 소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좌절한 자신에 대한 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요. 가난한 대학생, 이게 바로 김씨죠. 이렇게 김씨의 과거 회상이 나오고 소년은 보이지 않지만 김씨가 또 혼잣말을 합니다. 1등을 했다고?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라 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흔한 것이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이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이 부분도 김씨의 내적 독백에 해당하겠죠.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선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선 우등생이 된다. 대학에 가선 보통이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다.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나오죠. 천재에서 수재로, 그리고 우등생으로, 보통에서 열등생으로 이렇게. 결국 이 열등생이 되기 위해 꾸준히 고생해온 셈이다.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즉 그는 자신이 사회의 열등생이 된 이유를 가난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템스강에 불을 쳐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여기서 템스강에 불을 지른다는 뜻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다, 대단한 일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누구나 다 템스강에 불을 지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그가 처음 출발할 때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곳으로부터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되찾을 수 없는 것의 상실임이여. 이렇게 그는 어린 시절 품었던 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신의 현재에 대해 탄식하고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요. 짧고 별 내용이 없죠. 이 작품의 주제는 현실에서 소외된 인물들이 갖는 허무와 비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그와 소년의 만남이 갖는 서사적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걸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4번입니다. 가난한 대학생인 김씨, 그는 여인숙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는 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소년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요. 그도 어렸을 때는 소년처럼 공부를 잘하는 천재였던 것인데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열등생으로 전락한 현재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확인하게 되죠. 따라서 그와 소년의 만남이 갖는 서사적 기능은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4번이 적절합니다. 그러면 19번도 풀어볼게요. 기억의 내용이 함축하는 의미로 알맞은 것은? 기억은 누구나가 다 템스강에 불을 쳐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이것도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템스강에 불을 지른다는 뜻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다, 대단한 일을 하다예요. 근데 누구나 다 템스강에 불을 지를 수는 없대요. 즉 누구나 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천재라고 다 인생에 성공하란 법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지금까지 현대소설 6강 서정인의 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